빈부의 차가 빚어지는 것은 누가 빼앗거나 주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다. 산업의 상호관계와 재화의 흐름을 잘 아는 자는 늘 여유 있고 이를 제대로 모르는 자는 늘 부족하게 된다. 재화의 흐름을 잘 알아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있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 볼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첫 번째, 투자한 금융자산의 가치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느냐 하는 정도. 이게 바로 뭐겠어요? 안전성이죠, 안전성. 여러분, 우리의 상식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예금의 안전성은 어떨까요? 높은 편입니다. 주식은요? 많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렇죠? 나의 자산의 가치가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낮죠. 이미 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가격 상승이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예요. 뭐겠습니까? 그래서 수익성입니다. 수익성.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 예금에 대한 수익성이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진짜 잘 압니다. 이 은행에 예금해도 이자가 2%도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1.8% 막 이 정도. 예, 수익성이 되게 낮은 거죠. 그런데 그 주식 이런 경우는 그에 비해서는 훨씬 높죠. 그래서 주식의 경우는 수익성이 높은데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 또 손해도 볼 수 있으니까 안전성은 떨어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주식에 투자할까? 내가 아니면 예금을 할까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여러분은 이미 안전한 걸 할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걸 할까 이렇게 이미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글로 표현해 놓은 거죠.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이거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네, 이게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살다 보면 현금이 급박하게 필요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재산을 모두 이제 토지 막 이런 데다 넣어놨어요. 급박하게 돈이 필요한데 토지나 이런 것들을 처분해서 뭐 화폐로 현금으로 만들기 굉장히 어렵죠. 집을 처분하거나 이런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토지나 또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 집이나 이런 등의 부동산들은 유동성,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가 유동성이 낮다라고 보고요. 이 은행에 예금해 놓은 거 이런 거는 금방 쳐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은 첫 번째, 안전성, 두 번째, 수익 기대할 수 있는 정도, 수익성, 그 다음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해서 유동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도 할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이게 유동성이 좀 낮은데 유동성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급박할 때 이렇게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려운데 그럼 여기는 조금 이만큼만 투자하고 다른 데 이만큼 투자해야지 이렇게 한다고요. 예. 그게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이제 두 번째, 금융자산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일까라고 나왔습니다. 금융자산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153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제시문이. 그림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만약 여유자금 1,000만 원이 있다면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윤우는 필요할 때 언제든 필요할 때 돈을 바로 찾아 쓸 수 있는 요구불 예금. 요구불 예금이라는 말은 조금 안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이 요구불 예금 통장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조금 이따 정리할게요. 그럼 얘는 예금에 넣는다고 했는데 예금에 넣는다고 할 때는 안전성을 고려한 거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언제든 돈을 바로 찾아 쓴다. 이건 뭐겠습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걸 고려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전 안전이 제일로 중요해요. 3년 만기로 정기 예금에 넣어둘래요. 예금입니다. 예금은 안전성이 높잖아요. 그 다음에 수익 내는데 최고는 역시 주식이에요. 주식. 돈을 벌려면 위험도 감수해야 되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준이 경우는 주식이라고 하는 상품에 투자를 하고 주식이라고 하는 상품은 수익성은 높지만 뭐가 떨어져요?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수익성과 안전성은 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위험을 감수한 만큼 그래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만큼 수익성이 높고요. 주식이 예금처럼 안전한 만큼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수익은 낮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 채권에 투자하겠어요. 예금보다는 조금 불안정하지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금융자산 뭐 나왔냐면 예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식 나왔습니다. 예금이나 주식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 여기 채권은 뭘까? 채권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실 성인들도 채권에 투자하거나 직접 투자하거나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경험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예, 들어는 봤는데 이게 어떤 원리인지 싶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금, 주식, 채권 등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153쪽에 보면 예부터 나와요. 금융자산의 종류 첫 번째 무엇이냐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요.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얘가 뭐라고요? 그렇죠. 얘가 예금입니다. 예금. 그래서 수익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자 수익에서 발생해요. 근데 굉장히 안전한 대신 수익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자가 2% 안 되는 게 거의 대부분 안 되는. 그런데 이제 이 예금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입금과 출금이 매우 자유로운 그런 예금이 있어요. 이걸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요구불 예금이라고 말합니다. 요구불 예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요구하면 지불을 바로 해주는 예금이죠. 요구하면 바로 지급해주는.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기 때문에 뭐가 바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예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보통예금 통장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월급 들어오는 통장. 월급이 들어오고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고요. 예.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용돈 들어와서 저축했다가 필요할 때 빼서 쓰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요구불 예금입니다. 필요할 때 현금으로 편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유동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정 금액을 계약 기간 동안 맡겨요. 맡겨놓고 이자를 받는 건데요. 목돈을 만들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축성 예금이라고 말합니다. 저축성 예금. 이 저축성 예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 예금이 있고요. 정기 적금이 있습니다. 저도 이 어려서는 얘 구분 못했어요. 적금 넣어야지, 예금 해야지. 얘가 아닌가? 얘 똑같은 거 아닌가? 이랬습니다. 이 예자가 무슨 예자냐면 맡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금은요. 목돈을 맡기는 거예요. 목돈을 딱 맡기는 거죠. 애초에 목돈을. 그래서 보다시피 어디냐면 여기 얘가 했어요. 저는 안전이 제일이에요. 3년 만기로 정기 예금에 넣겠다 했어요. 1,000만 원이 생기면요. 저는 3년 뒤에 찾을래요. 딱 넣어놨다가 맡겨놨다가. 그래서 목돈을 맡기는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또 1억 딱 맡기는 거죠. 그래서 3년 뒤까지 이 돈을 허물지 않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뭐 해지할 수도 있죠. 그러면 약속된 이자를 다 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목돈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에요. 네, 예금 이자가 높은 편인데 높아도 말씀드린 것처럼 2% 몇 퍼센트 막 이렇습니다. 예. 그러면 정기 적금은 뭐냐? 적금이 뭐냐면 이게 쌓을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목돈을 만들어가는 거죠. 나 한 달에 50만 원씩 3년 동안 넣을 거야. 3년 동안 이렇게. 그래서 목돈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저축성 예금은 목돈을 만들어가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목돈 자체를 운용하는 데 쓰이는 거고요. 요구불 예금은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겁니다. 여러 학생들 중에는 정기 예금은 없겠지만 맞죠? 정기 예금은 없겠지만 정기 적금은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용돈을 좀 받아서 그중에 5만 원씩은 매달 이렇게 1년으로 5만 원씩 넣어가지고 목돈을 만들겠다. 여러분 입장에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기 적금 그리고 예금 이렇게 분류해서 해봤습니다. 이제 예금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했고 예금, 적금 이런 것까지도 알아둬야 돼요. 이게 참 자연스럽게 아는 건데 공부를 하니까 이상하네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서 이렇게 월급을 받고 돈을 모아가면 예금만 다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원칙입니다.